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기훈의 오늘 읽기를 진행하는 이준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계 각국에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리뷰하고 함께 성경적으로 비평하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2025 UN 행복 보고서가 지난 3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돌봄과 나눔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용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이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또 김치 한 조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행복감과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마음이 깃든 식탁은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동시에 함께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난 3월 20일 유엔이요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이 발표한 2025 세계 행복 보고서는요 이러한 돌봄과 나눔의 가치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호의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중 축복의 효과를 지닌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온정과 정직함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실제보단 과소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길에서 떨어뜨린 지갑이 되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이 지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경영되는 이런 작은 친절과 신뢰가 쌓일 때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 안동감을 품고 결국 일상과 미래를 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봄과 나눔의 가장 손쉬운 실천은 사실 우리 곁에 익숙히 놓여 있는데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소박한 행위이지만 이 서로를 가깝게 이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제 나누는 식사 속 짧은 대화, 또 친구와 주고받는 사소한 농담이야말로 우리의 이런 고립감을 풀어주고 서로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죠. 더욱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 고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늘날 같이 식사한다는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또 돌봄을 실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호적 돌봄 문화와 달리 한국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과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시간마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동료들과 밥 한 끼 여유롭게 먹기가 어렵습니다. 혼밥과 혼술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누군가와 함께 앉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이 식사하기가 줄어들수록 정서적 유대감 역시 옅어져서요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이 행복지수에서는 비교적 낮은 순위, 그러니까 필리핀이 57인데요. 한국은 58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GDP만으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행복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도시화와 물질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와 이 사회적 연결감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결혼 등 인생의 각 과정에서 이 극심한 압박이 가해지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 역시 이 성과 중심적으로 재단다는 이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더불어 과도한 업무 문화와 개인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조직 구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서로 돌볼 여유가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부담감이 커질수록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못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 간의 유대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높은 GDP에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물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요, 행복의 반대말을 절망이라고 정의합니다.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약화되면 이 절망이 깊어질 위험 또한 커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자살이나
그런 약물, 알코올 남용 등으로 인한 이 죽음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자살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등으로 죽어가는 것을 이 절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손길은 충분히 닿지 않고 나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돕느냐라는 인식이 팽배해질수록 이 사회 전반에 깔린 무력감이 짙어지고 있죠.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혁명 같은 거창한 변화나 이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뜻한 밥 한 끼에서 비롯되는 소박한 마음. 낯선 이를 환대하는 작은 온기야말로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는 행복을 이루려면 이 경쟁 대신 협력을 붙들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이 사회 곳곳에 심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작은 호의라도 부끄러움 없이 건넬 때 이 이중 축복의 씨앗은 비로소 싹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싹은 이 절망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깊은 늪, 그러니까 절망사들이죠. 자살, 그리고 또 저출산, 또 고령화의 문제를 견디게 해주는 이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 개척가인 그 선교학자인 팀 체스터는요,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두 가지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이 복음 중심이란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와 선교를 통해 선포하는 것이며 이 공동체 중심이란 신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팀 체스터는 이 두 축이 온전히 회복될 때 교회는 살아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그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식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은 단순한 친교 이상의 자리인 거죠.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신앙과 예배, 성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공동체가 된 교회는 새신자나 비신자에게도 거부감 없는 따뜻한 환대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돌봄,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아스는 역시 이 교회를 낯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기대고 돌보며 또 환대해야만 하는 존재들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땅에서 만난 이들과 쉽게 친구가 되는 것처럼 목적지가 같은 이들은 곧 동행자가 되고 물과 음식을 나누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함께 모이고 낯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5년 행복보고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듯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낯선 이를 식탁에 초대할 수 없는 사회와 공동체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사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희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환대의 정체성을 지닌 낯선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면 그 사회에서는 여전히 행복의 소망의 불씨가 있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는 과연 행복합니까?